예, 간밤 미국 시장에서 메타로 사명이 변경된 우리에게는 페이스북으로 친숙한 회사의 주식이 급락했습니다. 시총 손실액이 300조 원인데 이렇게 시가총액이 많이 증발한 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함의를 찾아봐야 할 것은 이 메타버스 관련 주식은 대표적인 성장주인데 당장 나오는 이익보다는 앞으로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한다. 그런데 이게 실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주식시장에서 정말 이렇게 무섭게 외면을 당하죠. 이미 성장주 접근 논리가 이렇다는 거 다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시장이 불안하면 성장주가 아닌 실적주로 관심이 가기 마련입니다. 이런 시장의 트렌드를 한번 놓치게 되면 그야말로 내가 가진 주식들을 오랫동안 물릴 염려가 있죠. 그래서 오늘 저희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결정적 투자에서 DB금융의 김진만 팀장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메타, 우리에게는 페이스북으로 더 친숙한 이 주식이 어제 시가총액이 300조 원 증발한 원인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은 굉장히 이 나스닥 하락의 주범이거든요. 그래서 나스닥이 3.7% 빠졌는데 그 대부분이 페이스북 영향이 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페이스북의 모기업인 메타가 장중 27%까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거의 300조 가까이 시가총액이 날아갔는데 거의 최고 수준의 그 개인 개별 종목 하락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컨센서스를 미달한 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의 성장성이 둔화될 가능성이 나오면 전체적으로 좀 페이스북, 즉 메타의 좀 성장성을 저해할 수 있는 시장 구성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즉 외부적 요인, 거기에 내부적으로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아무래도 시장에서 좀 과대 낙폭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전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IR 때 굉장히 급락을 많이 보여주었는데, 앞으로 시장을 선도하기에 이미 좀 어느 정도 이제 블루 오션보다는 이제 레드 오션, 여러 업체와 경쟁을 하면서 시장 파일을 좀 뺏겨 나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장에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이제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로 뒤에 후발주자들에게 어느 정도 시장 파일을 조금씩 뺏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부각이 조금 되면서 같이 비슷한 맥락으로 좀 하락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안 나왔지만 예상보다 더 안 좋았던 건 아닌데 시장에서 너무 많이 우려를 한 것 같다. 사실 기존에 있던 컨셉보다는 매출은 오히려 이제 좋았었는데 이제 주당 순이익이 조금 안 나오게 되면서 이 부분이 조금 외부적으로 지금은 좋을 수도 있는데 피크아웃 우려죠. 피크아웃 우려가 외병적 더 이상 더 좋아지기 힘들다. 네, 더 좋아지기 힘들다라는 게 지금 시장에서 그 부분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플랫폼 기업들이 굉장히 비슷한 흐름을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였고, 이제 스포티파이나 스냅, 트위터 등 기타 이제 IT 주도 업종들이 다 하락하는 하락 추세로 좀 전환을 했던 게 이 부분이 조금 나오지 않았나. 사실 컨택과 언컨택을 나누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장 사람들이 외부적 활동을 하면서 이런 광고 쪽 매출이 많이 줄어들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페이스북 같은 경우, 이제 현 메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지금 위험한 리스크의 정의인데, IT 기업들, 특히 이제 빅데이터를 수집해서 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광고를 해서 광고 매출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최근에 아이폰 쓰시던 분들은 이제 최근에 어플 들어가시면 개인 정보 이제 이것을 이제 공유를 하는지 안 하는지 좀 허락을 받는 탭이 나오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메타 같은 경우에 이런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자유로운 편이었는데 최근 이 부분이 데이터 쪽으로 특히 아이폰 분야에서 막히게 되면서 광고 매출이 계속적으로 하락될 원인이 많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데이터 수집이 어렵게 될 경우에는 성장성까지 계속적으로 저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또 한 번 시장에 외부적으로 좀 노출이 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정책을 변경하면서 그야말로 앱 추적이 이제 쉽지 않을 것이다. 네, 맞습니다. 라는 것 때문이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페이스북 하면 그야말로 우리가 SNS 상에서 쓰는 페이스북만 생각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요즘 페이스북 잘 안 하니까 최근에 실적이 안 좋은 건 당연하다라고 해석을 하시는데,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있고 최근에 뭘 해보려고는 하는데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사업 분야도 그렇게 좋은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고, 이제 메타버스 쪽 사업도 사실상 지금은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NFT 한창 핫했을 때 이제 메타에서도 관련 NFT 하겠다고 나와서 이제 사업을 굉장히 크게
없지만 사실상 팔았습니다. 그 기술을 다른 데 이제 매각을 함으로써 벌써요? 네, 벌써 이제 원천 기술이 또 다시 제로 네. 베이스에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현 산업은 조금 도태, 그다음에 신산업 분야는 성장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부분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사명까지 바꾸면서 야, 이제 앞으로 산업은 메타버스 산업과 아닌 산업으로 나뉠 것이다. 네. 라는 포부까지 주커버그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벌써 실망하게는 이르진 않은가요? 앞으로 좀 더 지켜보면 안 될까요? 네, 저는 오히려 기회의 장이 열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 여기서 잘 나왔으면 오히려 성장세가 좀 이제 덜 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좀 줄일 수도 있는데 이제 이거 아니면 사실 가지고 있는 기업 가치는 그렇게 크지는 가지고 있는 기업 가치가 아니라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신산업 분야가 몇 군데 없습니다. IT 기업은 계속적으로 이제 뭐 발전을 하고 플랫폼 기업도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앞으로 메타버스를 더더욱 이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가 이제 뭐 메타 쪽에서 더 강한 투자를 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또 붐이 일으킬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전에 작년 2021년도에서도 어느 정도 메타버스 붐이 사그라질 때쯤에 이제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다시 한번 불을 붙인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성장 저해는 오히려 더 많은 투자를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밑에 이제 낙수 효과를 더욱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메타버스 산업을 조금 더 많이 발전을 할 수 있는 주요 원인이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이제 뭐 페이스북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 조금 안타깝지만 신규로 보시는 분들께서는 기회의 장이 다시 한번 열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저도 그런 의견에 힘을 좀 네. 싣고 싶습니다. 이 페이스북 메타의 성장을 지켜보고 응원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국내 주식 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관련 주식들이 올해 들어서 굉장히 힘든 게 대표주인 위직 스튜디오가 지난해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지금 한 달밖에 안 돼서 한 30%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페이스북에서도 봤듯이 성장주는 앞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우리가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실적이 안 나오고 알면서도 성장 주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투자를 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시장이 안 좋으면 막상 또 실적이 안 나온다고 하니까 팔아버립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또 그런 패턴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비슷한 흐름이 전 세계적으로 다 나오고 있고요. 지금은 금리 인상 시기이기 때문에 보여줘야 됩니다. 작년에 너 이만큼 올랐는데 이 부분이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나왔어라고 이제 지금 성적표를 까야 되는데 성적표 대부분 당연히 지난해 올랐을 때도 메타버스 관련 주식들이 매출이나 영업이익들이 좋은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오히려 이제 적었던 기업들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으로 더 큰 이제 주가 유동성을 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성적표를 까보니까 너네 성장을 그만큼 못했으니까 금리 인상 시기에 맞춰서 너네들은 주가를 하락하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유를 붙여서 많이 하락은 했는데 결국에 금리 인상 시기가 지났을 경우에 지나고 바닥에서 다시 누가 잘 잡느냐에 따라 다른 게 실제로도 금리 인상 시기에 뭐 철강이나 인플레이션 관련주 금리 인상 시기 이전에 잡았던 분들도 그때 매도 시기를 놓치시게 될 경우에 다시 한번 그 사이클이 오는 게 10년이었습니다. 2010년 정도의 금리 인상 시기에도 그때 인플레이션 관련주 잡으셨던 분들 이번에 금리 인상 시기 때 아직도 이제 원금에 조금 도달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저는 결국에는 이런 금리 인상 시기가 지나게 된다면은 또 한 번 성장주들이 위주로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메타의 오히려 지금 이제 컨센서스 하향은 관련 주식들이 오히려 시장 전체적인 파이가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 누가 잘 잡느냐 싸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 말쯤에 주도 섹터가 되기 굉장히 좋은 이제 섹터이기 때문에 관련 주식들 이제 성장세를 보여줘. 당연히 이전만큼 당연히 기대만큼 주가만큼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안 나왔지만 회복세가 보이고 성장세가 보이는 기업들은 다시 한번 주도주가 되기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3월에 FOMC에서 뭐 금리 인상 가이드라인이 뭐 나오지 않을까 2월에도 기대를 했지만 아직은 불확실성 때문에 한 달 정도 미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해소가 된다면 바닥에서 잘 잡으면 진짜 정말 올해 계좌 수익률이 좋지 않을까. 메타버스 관련주 주도 섹터가 되기 틀림이 없습니다. 네, 그 부분은. 네. 그렇군요. 오. 네.
요즘 시장에서 얘기하는 컨셉과 너무 좀 달라서 네. 제가 좀 놀라움을 표현을 네. 했습니다. 누가 저가에 잘 잡느냐 이 게임이 될 것이다. 이 메타버스 관련 주식은 네. 이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바닥을 다지는 거를 좀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괜찮겠고 아니면 슬슬 조금씩 연말을 노리고 담아 가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금리 인상 시기, 3월 FOMC 이후 정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은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하락폭은 충분히 올 거라고 보는데 그 하락폭 때 잡으시는 분들이 오히려 강한 좋은 승자가 될 것 같고 지금 2월에 들어서 장이 조금 좋은데 저는 2월 중순 초부터 이제 중순 정도까지는 장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전망하는데 왜냐면 시장에 나와 있는 악재는 다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뭐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 정도만 제외를 하면은 악재들은 어느 정도 오픈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발적으로 2월에서 3월 사이에 강한 상승세가 있는데 이때 현금을 많이 챙겨 두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상승세 때 오히려 막 강한 추격 매수보다는 저점에서 돌림이 있는 실적주 정도 공략을 해보시고 그 한 달 정도 사이 정도만 수익을 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후에는 단발적으로 FOMC 한 일주일 전에 해서 한 번 정도 현금 확보를 강하게 했다가 그 이후에 들어가셔도 늦지 않기 때문에 2월에는 시장이 좋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3월에 다시 한번 좀 하락폭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심하셔서 성장주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페이스북으로 더 친숙한 메타버스의 시총 300조 원 증발이 우리 증시에 시사하는 점은 오히려 기회가 열릴 수 있다. 네. 우리나라의 메타버스 관련 컨텐츠 주식들은 지금 사 모아 간다면 연말에는 큰 수익을 줄 수 있다. 네. 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을 더 드리고 싶은데 네. 시간이 부족하네요. 다음에는 한번 네이버와 카카오의 이 플랫폼 주식이 좋을지 컨텐츠 주식이 좋을지 한번 얘기를 좀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결정적 투자 DB금융의 김진만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